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자, 이번에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단일 사례로서 개인, 가족, 단체 등이 분석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점 조심해야 할 것은 단일 사례가 개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개인, 일가족, 일조직, 일지역사회, 그죠? 또는 뭐 일단체, 자, 이게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여러 명의 조사 대상에게 자들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우연한 사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자, 여러 명의 조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수 기초선설계죠. 그죠? 복수 기초선설계 가불병 어르신 가지고 제가 했던 우리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그 개입 시기를 달리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갑 어르신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분노 조절이 그러니까 분노 표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을 어르신, 병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개입했을 때 분노 표출이 떨어진다면 그런다면 우연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연한 사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초선으로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선은 개입 전에 변화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 대상자 자체 변화거든요. 그거는 개입 전에. 그래서 그걸 이후에 변화된 개입 이후에 그러니까 개입 중에 측정해서 변화되어지는 값에서 빼면 성수 효과가 통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하다. 자,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비반응성 연구는 아니죠. 요게. 자, 그다음에 이번에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개인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 사회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일개인, 일가족, 일집단, 일조직 표집 요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낮습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하는 거죠. 그 결과를 다른 곳에 일반화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고작 한 명 가지고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말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죠? 외적 타당도가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개입하고 나서 개입 중에 바로바로 그 효과를 바로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 과정론에서는 개입 전까지가 기초선이고 개입 단계가 이제 개입 국면이 되는 거예요. 자, 반복 측정으로 통제 집단의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이 이제 통제 집단이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실험 집단이 되는데 우리 기초선 단계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실험 설계에서의 통제 집단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입 국면이 실험 집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각각의 측정하는 것이 몇 번 측정하느냐가 우리 통제 집단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실험 집단 5명, 통계 집단 뭐 5명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험 집단에는 통계 집단은 실시하지 않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각각의 그 사전 사후 측정해서 그 변화를 측정하게 되는데 우리 단일 사례 연구에서의 그 기초선에서 몇 번 측정하느냐 또 개입 국면에서 이제 몇 번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 집단 설계에서의 배치된 사람의 수하고 관련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충 설명 보면 제가 측정 횟수가 피실험자 수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또 해놨는데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기초선 국면과 개입 국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대상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복수?
기초선 설계. 가불병 어르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지금 이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거나 핵심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 지금 기출 분석 강의를 듣고 계실 테니까 제 강의 중에 설명했던 가불병 어르신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입 방법이 여러 개인 경우는 A, B, C, D 설계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걸 이제 복수 요소 설계라고 하죠. 다중 요소 설계. 자,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여러 명, 그 다음에 개입 방법이 여러 개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사 연구 과정, 그러니까 될 수 없다라고 해서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 통합이 가능하다. 아까 2번에서도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왔었고, 경향과 변화를 파악하도록 반복 관찰하는 것이고, 통계적 원리를 적용해서 분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경향성 접근과 그 다음에 평균 비교. 그게 이제 통계적 접근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4번. 단일 사례 연구 중, 단일 사례 설계 중 A, B, C, D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초선 이후에 서로 다른 복수의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한 사건. A, B, C, D 설계에서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뭐죠? 이월 효과, 그 다음에 순서 효과,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 단점 중에. 그래서 거기 우연한 사건이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개입 방법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다중기초선 설계는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자, A, B, C, D 설계는 순서 효과가 이제 단점 중에 해당이 되는 제한점에 해당이 되는데 A, B, C, D 설계의 이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A, B, C, D 설계는 복수 요소 설계거든요. 더 복잡한 복수 요소 설계, 즉 다중 요소 설계를 가지고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중 요소 설계가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더 복잡한. 자, 그 다음에 우리 A, B, C, D 설계는 다중 요소 설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요소 설계가 A, B, C, D 설계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5번. 단일 사례 설계 중 다중 기초선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개입의 처리가 있습니까? 다중 기초선 설계는 오로지 AB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죠? A, B. 그죠? 또 A, B. 또 A, B.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 B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개입의 처리는 없는 거예요. B 다음에,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나오는 것이 개입의 처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B는 이제 개입 국면이고, A는 기초선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 개입의 제공이 지원되는 문제가 있죠. 우리 가불병 어르신 생각하면, 자, 요거 갑, 을, 병 어르신의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을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갑 어르신 기초선 측정했다가 개입했더니 뚝 떨어졌고, 그죠? 을 어르신 계속 기초선 계속 가져가다가 개입했더니 떨어졌고, 병 어르신도 기초선 계속 가져가다가 개입했더니 뚝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 개입 시기를 지금 달리한 거죠? 개입 시기를.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갑 어르신은 여기서 개입을 했지만 을 어르신은 기다려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병 어르신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 개입의 제공이 지원되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연구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내적 타당도는 증가합니다. 아까 이제 우연한 사건을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앞에서. 자, 아까 1번인가요? 그죠? 1번에 2번에서 그거하고 그 문장이에요. 만약에 갑어르신이 여기서 우연한 사건 때문에 분노를 하지 않는다면, 화를 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예쁜 간호사가 왔다든지 또는 예쁜 할머니 때문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화를 안 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일 수 있어요. 여기가 우연한 사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을 어르신도 개입하니까 떨어졌고 병 어르신도 개입하니까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니까 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증가하게 되죠. 저해 요인을 통제하게 되니까. 내적 타당도가 뭡니까?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정도잖아요. 아, 이건 프로그램의 효과야.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니까. 원인 변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된 것이 결과 변수니까. 이렇게 바뀐 것은 분명히 이 프로그램의 효과야. 라고 확신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그 내적 타당도는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개입을 특정 연구 대상자의 여러 표적 행동에 적용하여 개입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적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 평균 비교와 이제 경향성 접근이 바로 이 통계적 유의성에 해당이 되죠. 평가 방법에서. 자, 6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 B, C, D 설계는 여러 개의 개입 효과를 개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죠.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 B 설계는 외부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외부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죠. A, B로만 되어 있으면, 그죠? A, B로만 되어 있으면, 자, 이 표적 행동의 빈도가 이렇다가 개입했더니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연한 사건 때문에 떨어진 건지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어서 떨어진 건지 몰라요. A-B 설계로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기초선 설계는 기초선 단계 이후에 여러 개의 다른 개입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복수 요소 설계. 즉 A, B, C, D 설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서 개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죠. 아까 AB 설계는 이게 우연한 사건 때문인지 어떤지 알 수 없었지만 여기다가 AB를 더 붙여버리면 여기에 이어서 이제 AB를 더 붙인 거니까요. AB 설계가 되죠. 다시 여기서 개입을 중단했을 때 표적 행동의 빈도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개입했더니 뚝 떨어졌어요. 이게 AB 설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연한 사건 때문에 떨어졌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또 다시 기초선으로 가져갔다가 개입 중단했다가 다시 개입했더니 뚝 떨어지잖아요. 다시. 그죠? 다시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아, 우연한 사건이 아니구나. 그죠?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서 개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평균 비교는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하는 것은 평균 비교가 아니라 경향성 접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안정적일 때 그러면 안 되고 경향성 접근은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입니다.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7번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BA 설계는 개입에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 적합하죠. 그래서 기초선을 가져가지 않고 바로 개입부터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긴급.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BAB 설계가 이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BA 그러니까 B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A가 아니라 B로 먼저 시작하는 것은 개입에 긴급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AB, AC 이것도 이제 복수 요소 설계예요. 복수 요소 설계 중에 하나인 건데, 즉 다중 요소 설계 중에 하나인 건데, 자, AB, AC 설계는 선행 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 선행 효과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설사 C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C 프로그램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B에서 B의 효과가 뒤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A, B, C, D 설계에서 우리가 순서 효과, 이월 효과, 우연한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게 우연한 사건 때문인지 아닌지 또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선행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걔는. 자, 그다음에 AB 설계는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 영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그죠? 요거 아까 지금 19회 때 그 4번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또 지금 그 문장이 좀 다르긴 했지만 같은 문장입니다. 그거. 그다음 이제 복수기초선 디자인은 복수기초선 설계를 얘기하는 건데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죠. AB 설계는 그냥 이걸로만 딸랑 끝나는 거지만 그죠? 이거 하나예요, 딸랑. 근데 복수기초선 설계는 AB 설계를 여러 대상, 여러 표적 문제, 그 다음 여러 연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입효과를 추정하는데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 그잖아요. 아까 외부 사건 요거 지금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연한 사건을 지금 통제할 수 있으니까. 자,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22회 때 문제네요. 이제 복수에 각기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 도입할 수 있죠. 그게 바로 A, B, C, D 설계니까. 자, 그다음에 시계열 설계의 논리를 개별 사례에 적용한 것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측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그 해설에 넣어놨지만 유사실험의 시계열 설계가 있잖아요. 그 시계열 설계를 단일 대상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실험 설계는 이제 집단 실험 설계거든요. 거기는. 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을 처리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실천 과정과 조사 연구 과정이 통합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중기초선 설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중기초선 설계 있잖아요. 다중기초선 설계.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단일 사례 설계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경향성 접근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단일 사례 설계의 개입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입 후 변화의 파동이 심하면 효과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초선이 불안정할 경우에 경향선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하죠. 이 경향성 접근을 지금 얘기한 것이고, 자, 기초선에서 개입 기간까지의 경향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개입 효과를 또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초선과 개입 기간 두 평균 값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그 개입 효과를 판단하는 거. 그게 이제 평균 비교죠. 걔가. 자, 그다음 그러니까 기초선의 평균값. 그다음 여기. 그다음에 개입 국면에서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평균 비교예요. 그다음에 개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최초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개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번. 단일 사례 설계 결과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각적 분석은 변화의 수준, 파동, 경향을 고려합니다. 그게 눈으로 딱 보이거든요. 그래프니까. 그다음에 이제 통계적 분석을 할 때 기초선이 불안정할 경우에 경향성 접근이죠. 평균 비교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거 틀렸고 평균 비교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함께 고려한다. 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경향성 분석에서는 기초선과 측정값을 기초선의 측정값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경향선을 구합니다. 그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 얘를 중간 끊어서 여기서의 평균값, 그 다음에 여기서의 평균값을 구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은 거, 이게 경향선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5번. 임상적 분석은 결과 판단의 주관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이론 강의에서 이 단일 사례 연구만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조사론에.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것이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론에서 평가에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2교시에서 사회복 실천 기술론의 실천의 평가에서 보면 이 단일 사례 문제가 거기서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론에 또 나오고 기술론에서 실천의 평가에서 또 나오니까 양쪽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이제 어느 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잘 공부해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로는 다음 시간 이제 13장부터 끝까지 전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제12장 이제 단일 사례 연구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단일 사례 설계에서. 근데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는 조사론과 그다음에 기술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죠. 자, 이 단일 사례 설계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AB 설계는 기초선 A, 개입 단계 B로 구성되어 있죠? 맞죠? 개념적인 측면에서 나왔어요. 맞는 문장이에요. 자, 기억이 이렇게 쉽게 나와졌잖아요. 기억이 들어가줘야죠. 수거법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복수기초선 설계는 AB 설계를 다양한 대상,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문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효과를 보는지 확인하는 설계 방법이에요. 그래서 님 맞죠? 이 복수기초선 설계는 다중기초선 설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단 말이에요. 니은 맞았으니까 자, 얘는 기억만 들어가 있으니까 날라가죠. 그죠? 니은도 맞아야지 돼요. 이렇게 되면은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니을을 보면 돼요. 어차피 디귿은 들어가 있으니까 니을로 이제 결정이 나겠죠? 자, 니을을 보니까 외적 타당도가 높다? 그렇지 않죠.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가능성을 얘기하죠. 일반화. 그러니까 즉 외적 타당도는 조사 결과, 실험 결과를 실험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도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외적 타당도가 낮죠. 즉 일반화 가능성이 낮죠. 왜? 딸랑 하나 가지고 했으니까. 물론 이때 표집 요소가 하나인데 1개인, 1가족, 1집단, 1조직, 1지역사회 다 됩니다. 어떻든 그렇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니을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니을이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에요. 알았죠? 사실 디귿은 안 보고도 그냥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디귿을 보니까 사례가 집단인 경우. 자, 단일 사례 연구에서 집단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1집단일 때. 그죠? 그래서 이 집단일 경우 개별 구성원의 정보들을 평균이나 전체 빈도 등으로 요약되어 단일 사례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맞는 문장입니다. 아셨죠? 결국은 이제 반드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수거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일 사례 연구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